만약에 건물이 우리한테 말을 건다면 과연 어떤 언어를 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건축가 스티븐 홀은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한 사람이에요. 아주 감각적인 경험이랑 또 아주 엄격한 수학을 딱 결합해서 말이죠. 완전히 새로운 건축의 언어를 만들어낸 그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건물 한번 보세요. 이게 그냥 벽이랑 지붕을 모아놓은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빛, 그림자, 그리고 저 형태들이 어우러지는 걸 보면 뭐랄까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 같다는 느낌마저 들어요. 바로 이겁니다. 스티븐 홀의 건축은 바로 이런 경험 그 자체를 설계하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고들 핵심 질문인 거죠. 건축이 어떻게 한편의 시가 되면서 동시에 아주 냉철한 수학적 증명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완전 정반대잖아요. 지극히 감성적인 것과 지극히 이성적인 것. 이 둘이 어떻게 한 공간에서 만날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이 놀라운 아이디어의 중심에는 바로 스티븐 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을 그냥 건물 짓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좀 곤란해요. 그보다는 공간을 통해서 아주 깊은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사람. 그러니까 건축가이면서 동시에 사상가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겁니다. 자, 그럼 그의 세계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간단하게 프로필을 좀 볼까요? 1947년생이고요. 로마랑 런던에서 공부한 다음에 지금은 뉴욕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어요.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교수로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대단한 게 2014년에는 건축계의 노벨상이라고 하잖아요. 이 프리츠커상을 받으면서 그의 독창적인 건축 세계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자, 그럼 그의 철학을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기둥, 그 핵심 원칙부터 살펴볼게요. 아주 간단해요. 건축은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감각, 그리고 모든 경험을 위한 살아있는 장치, 바로 그렇게 보는 거죠. 이런 생각의 뿌리에는 현상학이라는 철학이 있어요. 단어가 좀 어렵죠? 근데 사실 별거 아니에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머리로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몸으로 직접 느끼고 경험하는 게 진짜다. 이게 핵심이에요. 홀은 바로 이 아이디어를 건축에 그대로 가져와서 단순히 눈으로 보는 걸 넘어서는 온몸으로 느끼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특히 이 빛을 사용하는 방식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홀한테 빛은요, 그냥 어두운 것을 밝히는 전등 같은 게 아니에요. 마치 벽돌이나 콘크리트처럼 공간을 만들어내는 핵심 재료인 거죠. 빛으로 형태를 조각하고 분위기를 만들고 말 그대로 공간에 생명을 불어넣는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의 건축은 단순히 눈으로만 보는 걸로는 부족해요. 직접 그 안으로 들어가서 벽의 거친 질감을 손으로 한번 쓸어봐야 하고 공간을 가득 채우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심지어는 재료에서 나는 냄새까지도 디자인의 일부가 되는 거죠. 우리의 오감을 전부 다 깨우도록 설계된 거예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그의 공간은 절대 한 모습으로 멈춰있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아침에 해가 뜰 때의 그 느낌이랑 해질녘에 그림자가 길게 늘어설 때의 느낌? 완전히 다르잖아요. 같은 공간인데도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의 흐름 자체가 디자인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되는 셈입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해볼까요? 홀이 말하는 경험의 건축은 결국 빛과 그림자, 재료의 촉감, 시간의 변화, 그리고 이 모든 걸 아우르는 우리의 오감, 이 네 가지 요소로 완성되는 거예요. 핵심은 뭐다? 바로 사람이 그 공간 안에서 진짜로 살아 숨쉬면서 무언가를 느끼게 만드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 아니에요. 홀의 건축이 그냥 느낌 좋다 이런 감각적인 차원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아름답고 시적인 경험의 뒷면을 딱 들춰보면요,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고 추상적인 수학적 논리가 아주 단단한 뼈대처럼 버티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의 두 번째 기둥, 두 번째 원칙입니다. 그가 즐겨 사용하는 수학적 도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위상수학이에요. 이건 공간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에 집중하는 건데 이걸 쓰면 안과 밖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그런 신기한 공간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비유클리드 기하학. 이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딱딱한 직선, 직각 이런 거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부드러운 곡선이라든지 예측하기 힘든 유기적인 형태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이런 수학이 그냥 이론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건물을 설계하는 문법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건물 안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시선은 어디로 향하게 될지,
또 이 공간에서 저 공간으로 어떻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연결될지, 이 모든 걸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규칙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제일 재미있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건 어떻게 보면 완전 다른 두 세계잖아요. 따뜻한 인간의 감각과 차가운 수학 공식, 이 둘이 스티븐 홀의 작업 안에서 과연 어떻게 만나서 완벽한 하나가 되는지 그 교차점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보세요. 홀의 모든 프로젝트는 바로 이런 수채화 스케치 한 장에서 시작돼요. 물감이 종이에 번지는 것처럼 아주 자유롭고 직관적이죠. 완전 감성적이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감성적인 이미지가 그 다음 단계에서 아주 정밀한 수학적 계산을 거쳐서 실제 건물로 태어나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그의 작업 방식의 핵심입니다. 감성과 이성의 완벽한 조화, 바로 이런 거죠. 백문이불여일견이죠. 이 개념들이 실제 건물에서는 어떻게 구현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애틀에 있는 세인트 이그나티우스 채플인데요. 이 건물은 그의 철학이 정말 가장 순수한 형태로 표현된 걸작 중에 걸작으로 꼽힙니다. 자, 이 건물의 목표는 아주 명확했어요. 영적인 성찰을 위한 공간을 만들자. 홀이 내놓은 해답은 바로 7개의 빛의 병이라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각기 다른 색깔과 방향을 가진 병 모양의 구조물을 만들어서 햇빛을 붙잡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막 만든 게 아니라 수학적으로 아주 정밀하게 계산해서 자연광을 딱 포착하고 걸러내고 심지어 색깔까지 입혀서 실내로 들여보내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떨까요? 예배당 안은 하루 종일 계절마다 계속해서 변하는 신비로운 빛으로 가득 차게 되고 방문객들은 자연스럽게 깊은 명상에 빠지게 됩니다. 보세요. 차가운 수학적 설계가 가장 따뜻한 감각적 경험을 만들어낸 완벽한 순간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스티븐 홀이 건축이라는 분야에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은 대체 뭘까요? 저는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수학과 시,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녹여내서 그 이전에는 아무도 사용한 적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건축의 언어를 창조해냈다는 점, 바로 그겁니다. 다시 말해서 스티븐 홀에게 수학은 그냥 계산 도구가 아닌 거예요. 공간이라는 거대한 종이 위에 아름다운 시를 쓰기 위한 언어이자 문법이었던 거죠. 수학이라는 차가운 논리를 가지고 인간 감정이라는 가장 뜨거운 시를 지어낸 겁니다. 스티븐 홀이 직접 한 이 말보다 그의 철학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문장은 없을 것 같아요. 공간은 단순한 물리적 구조가 아닙니다. 인간의 감정과 기억이 깨어나는 장소입니다. 네, 그의 건축 안에서 공간은 드디어 딱딱한 구조물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기억이 살아 숨쉬는 그런 유기적인 장소가 되는 거죠. 오늘 저와 함께한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 주변의 공간이 조금은 다르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어떤 건물이든 어떤 방이든 문을 열고 들어갈 때 그냥 쓱 지나치지 마시고 한번 잠시 멈춰서서 느껴보세요. 빛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들어오고 있지? 저 벽의 질감은 어떨까? 이 공간이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하는 걸까? 하고 말이죠.